오늘의 영화는 데이미안 셔젤 감독의 위플래시. 그쵸? 그렇죠. 뉴욕 명문 음악대학교 신입생인 앤드류 니먼이 그 대학 교수이자 밴드 디렉터인 테렌스 플래처를 만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죠. 음악 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스릴러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르가 스릴러예요? 네. 여기서 그 니먼과 플래처의 관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단순한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그 심리적 지배와 종속의 과정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 영화가 스릴러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함께 볼 첫 장면은요. 아버지와 영화관을 찾은 네이먼의 모습인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네이먼은 어떤 사람일지 함께 보시죠. Yeah, I don't know. He saw me play today. And? Well, you got plenty of options still. What does that mean? Just- other options. Just, you know, it's just life. You get to be my age. I don't want the Raisinets. Why didn't you say that? 네이먼은 세계 최고의 재즈 드러머를 꿈꾸지만 아직 현실은 교내의 평범한 밴드인 나소 밴드의 보조 드러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오프닝은 니먼이 그 드럼 연주를 하는 거를 그 학교 교수인 플래처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What's your name? Sorry, I Show thought. me your rudiments. Yes, sir. Yeah, I don't know. He saw me play today. And? 제 생각에는 저 사실 부자간의 대화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복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플래처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라는 그 앤드류의 말에 아버지가 다른 진로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You got plenty of options still. 사실 이제 저 대사는 다른 옵션도 많다. You got plenty of options still. Plenty of options still.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미하는 거는 꼭 진로뿐만이 아니고 폭넓게 인생에서 사실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아, 음악 이외의 길도 있으니 좀 너무 갇혀서 있지 말아라. 유연하게 생각해라. 뭐 이런. 그렇죠. 자, 플래처를 만난 후 네이먼의 학교 생활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함께 보시죠. May I? Down the line, trumpets, bars 7 and 8. 3, 4. Okay, all right. Well, you're in the first chair. Let's see if it's just because you're cute. 3, 4. Yep, that's fine. Drums. Let's hear a little double time swing. Behind. Drums with me. Room B16 tomorrow morning, 6 a.m. I'll be late. 아니, 플래처가 저 강의실에 너무 당당하게 들어와서 플래처 강의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교수님의 관점은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문을 쾅 열고 네.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내쫓죠. 아. May I? 안 되죠, 저거는. 아, 그죠. 아니 될 일이죠. 아니 될 그럼요. 일이죠. 말로는 이제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몸동작, 태도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딱 이제 저런 태도를 보면 아 플래처가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불과 몇 초 사이에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플래처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자기애. 자기의. 저런 성격이 사실은 본인의 인상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아나무인격의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정중하고 매너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공간은 자기가 그렇게 존중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네 아주. 두 번째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게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해요. 마키아벨리즘. 본인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수단에 뭐 편법이라든지 혹은 사람에 대한 고려 같은 거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무작위로 연주를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몇 초 듣지도 않고 하는 코멘트가 3, 4. Okay, all right. Well, you're in the first chair. Let's see if it's just because you're cute. 3, 4. Yep, that's why. 인격 비하도 있고 성희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단적이고 사람을 도구로 보는 행태를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더가 그 강박적인 성향 아시죠? 뭔가 딱딱 맞아야 되고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면서 또 이제 자기 방식을 남들한테 굉장히 강요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일단 플래처가 말한 약속 시간 6시 왠지 칼같이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네이머는 늦잠을 자고 말죠. 숨 막혀. We got a squeaker today, people. Neiman, 19 years old. Isn't he cute? All right, gang, whiplash. Now, this one really upsets me. We have an out-of-tune player here. Before I continue, would that player care to identify himself? Bones, 5, 6, and... He's here. It's okay. Play. Do you think you're out of tune? Yes. Then why the f*** didn't you say so? I've carried your fat ass for too long, Mets. I'm not going to have you cost us a competition because your mind's on a f***ing Happy Meal instead of on pitch. Get the f*** out! 눈 뜨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진짜 수업 시간은 9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장면이 상징적인 장면인데 진짜 연습 시간은 9시인 거를 앤드류가 알았어도 저 분위기에서 왜 나한테 시간을 잘못 말해줬냐라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인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장면이죠. 이제 플래처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앤드류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무슨 올가미 속에 지금 빠진 느낌인데. 근데 그래놓고 플래처는 정확히 초침이 9시에 딱 맞자마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진짜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아마 플래처는 자신의 권위가 저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저렇게 딱 나오려면 저 진짜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 딱 되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장면이었어요. 네. 저 장면에서 박자 강조하고 음정 틀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강박적인 성향의 핵심은 사실 불안이에요.
내가 그렇게 통제력을 갖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라는 불안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강박적인 행동을 하면서 본인의 불안을 잊어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플래처가 뭐 열등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안에 깔려 있는 사람으로도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학생들도 플래처를 무서워하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것이 다들 동공이 막 커져가지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사실 저 장면을 보는 동안 이제 계속 숨이 막히는 게 누가 음정을 틀렸다면서 자수할 것을 강요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자수라니. 근데 저거는 매치라는 학생 당사자한테도 정서적인 학대지만 저 장면을 지켜보는 모든 학생들에게 역시 학대의 장면인 거죠, 저거는. 맞아. 언어 폭력도 신체적 폭력 못지 않은 외상을 주죠. For the record, Metz wasn't out of tune. You were, Erickson. But he didn't know, and that's bad enough. All right, take 10. When we get back, the squeaker's on. 자, 근데 사실 음정을 틀린 건 쫓겨난 매치가 아니라 에릭슨이었단 말이에요. 플래처는 하물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또 그걸 입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매치를 쫓아낸 걸까요? 그러니까 저 장면의 핵심은 플래처가 가장 취약한 대상을 잡아서 괴롭히는 장면을 본보기로 다른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다 봤지? 내가 이 정도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플래처 때문에 강의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타이밍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Bud put half the effort into playing the trombone. Andrew. Parents musicians? No, What do they do? my dad's a writer. Oh, what's he written? I guess he's more of a teacher, really. What about your mother? What does she do? I don't know. She left when I was a baby. So no musicians in the family. Listen, the key is to just relax. Don't worry about the numbers. Don't worry about what the other guys are thinking. You're here for a reason. Yeah, Say it. I'm here for a reason. Cool. 자, 이 장면을 보고 조금 놀랬던 게 같은 밴드부 학생들도 매치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을 텐데 쉬는 시간이 되니까 오히려 매치 탓을 하는 듯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학교 폭력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장면인데 저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실 플래처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저렇게 명확한 희생양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덜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생양 탓을 오히려 해서 저렇게 매치가 당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심리학에서 정당한 세상 신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좋은 일은 착한 사람한테 생기고 안 좋은 일은 나쁜 사람한테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에서 오히려 매치를 탓하는 그럼으로써 본인들이 덜 불안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2차 가해 같은 느낌이에요. 피해자 입장에서. 정확해요. 자, 근데 전 이 장면을 보면서 플래처가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이 안 왔던 게 네이먼한테는 그래도 가족에 대한 것도 좀 물어보고 뭐 좀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기서 뭐 아버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쳤던 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부산 엄공동 살인 사건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 이분들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서 이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 가혹행위를 하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
혹시 집안에 공무원이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얘기하는 뭐 아버지가 음악 쪽에 계시냐, 뭐 작가면 유명한 사람이냐,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미리 캐는 거죠. Parents musicians? No, What about your mother? What does she do? I don't know. She left when I was a baby. So no musicians in the family. 아니 그러면 네이먼한테 플래처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넌 꿈이 있어서 왔어. 이거는 네이먼은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말 뒤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너 여기에 꿈이 있어서 왔지라는 그 다음 혹시 생략된 문장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You're here for a reason. Yeah, Say it. I'm here for a reason. 왜 저 말을 플래처가 시켰을까 앤드류한테. 복종하라고? 넌 여기 꿈이 있어서 왔잖아. 그러니까 견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와, 이 얘기 듣고 지금 플래처 아까 그 뒤에 미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이 스릴러다. 아, 무서워요. 거의 이거 지금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 사건보다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은 전기톱만 뺐으면 되지. 저 사람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플래처의 말이 이 장면이 지나갈수록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 다음 장면 같이 보실게요. 네. All right, gang. Whiplash. Okay, Neiman, just do your best. 5, 6, and. Got Buddy Rich here. Not quite my tempo. 5, 6. Why do you suppose I just hurled a chair at your head, Neiman? The tempo? Were you rushing or were you dragging? I don't know. Start counting. 1, 2, 3, 4. 1, 2, 3, 4. 1, 2, 3. No. Was I rushing or was I dragging? I didn't know they allowed retards into Schaefer. Play the goddamn kit! Stop! Now answer my question. Were you rushing or were you dragging? Answer! Russian. Oh, my dear God. 아, 네, 드디어 네이먼에게도 플래처의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이 장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체적인 학대가 시작이 되죠. 사람의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게 고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시켜요. 그러면 정말 내가 앤드류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위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러면 저 얘기를 집에 가서 가족한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아무한테도 저런 걸 말하지 못하고 점점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가고 점점 심리적으로 플래처한테 종속이 강화되는 거죠. Oh, my dear God. 근데 지금까지 보면 플래처의 저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강의실인 것 같아요. 다른 강의실이라면 플래처 행동이 바뀔 수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유리 창문으로 바꾸고 밖에 사람들이 그 강의실을 볼 수 있게 만든다면 플래처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플래처가 망하는 길은 참관 수업만이 길입니다. 부모님들이 보고 어디 교육청에다가 제보를 해야지. 아우, 저 쓰겠어요. 첫 합주 연습이 끝난 후 강의실을 나선 네이먼의 행동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날 괴롭힌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 저 심리 상태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심리적 지배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나아지면 플래처가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앤드류가 자기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무섭다고 하나 봐요. 그렇죠. 굉장한 종속 상태. 네이먼이 위플래시를 이렇게 열심히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버브룩 재즈 경연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네이먼의 경쟁자인 테너가 메인 드러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경연 당일 테너의 악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죠. Hold on this for the second set. As dumb as he is, as long as I need to look at the music. Oh, yeah, it's right here. Where's the folder? You're joking, right? I have no, I literally, no, I swear, I just had it here. Find the folders! I can't go on stage. I don't know the charts by heart. Are you kidding me? I can't. I can. Shaver Conservatory. All right, let's get to work, ladies. Tanner, what are you doing? It's core only today. I don't have time for alternates. 경연에서만 네이먼과 테너 자리에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메인 드러머는 네이먼이 됐죠. 저기서 이제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면서 그 두 사람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을 이제 짓는 게 보이잖아요. 아까 제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하다 플래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키아벨리즘형 리더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내가 어떤 리더로서 굳건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직원들끼리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학생들이 결국 플래처의 기준에 맞추는 것만이 거의 본인들이 유일하게 저기서 인정받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심리적으로 플래처한테 종속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네이먼이 지금 메인 드러머 자리에 앉아서 됐다 이렇게 뿌듯하게 미소를 짓고 이 장면이 끝이 났는데 이 경쟁지역이 끝이 아닙니다. 경쟁자 코널리가 등장해요. Am I late? Perfect timing. Come on in, Connolly. Connolly, I've made Neiman a temporary core. 그러니까 정말 그 네이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단어가 임시 메인이라고 플래처가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잠시라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들잖아요. 콱콱 조용해요. 자, 이 경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2, 8. It's not quite right, Connolly. Nope, I guess not. Tanner? Mother! You better start shitting me perfect 400s. No wonder Mommy ran out on you. Get off the kid. And here comes Mr. Gay Pride of the Upper West Side himself. 1, 2, 1, 2. Not even close. Let's go with the Irish Mick Patty Cracker now. Go! Neiman. Don't slow down. Keep playing! Keep playing! Keep playing! You weren't a part. 피해 거의 지금 유혈사 때까지 볼 지경인데도
아우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쉴 틈 없이 언어 폭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언어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화가 돼서 자기가 당하는 일이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그래서 정말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결국 플래처의 회초리 속에서 메인 드러머의 자리는 네이먼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경연장에 가는 도중에 또 네이먼이 사고를 당하죠. 이제 좀 뭔가 좀 맘 편히 볼 수 있겠거니 잘 풀리겠거니 싶으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사고가 난 그 피 철철 흐르는 몸을 이끌고 굳이 또 경연장까지 가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도 공연장에 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그 공연장 무대 위에서 플래처를 폭행하잖아요, 네이먼이. Neiman, you're done. 학교를 그만둔 네이먼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재즈바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플래처를 만나죠. Andrew. I don't know if you heard, I'm not at Schaefer anymore. Although why anybody would have anything other than peaches and cream to say about me is a mystery. That's a good laugh, right? I'm sorry. No, listen, Nah, hey. I'm sorry. I was there to push people beyond what's expected of them. I actually tried. I will never apologize for how I tried. 네, 네이먼도 드럼을 그만두고 플래처도 지금 대화로 봐선 학교에서 잘린 듯한 모습인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놈 털어봐야 훈훈한 미담만 나올 텐데 별일이라고 별일 아닌 듯하게 말을 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 미담만 나올 텐데 뭐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좀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도지? 또 지금 다시 보니까 앤드류 반응을 떠보려고 그 말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냉소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That's a good laugh, right? 마지막 말이 나는 내 방식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찰리 파커 같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결국은 자기 정당화로 끝나는 거죠. 자, 플래처는 네이먼에게 같이 하고 있는 드러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카네기홀에서 열릴 JVC 페스티벌 무대에 서지 않겠느냐 제안을 하죠. 네이먼은 고민 끝에 다시 한번 플래처를 믿는 선택을 합니다. You think I'm stupid? I know it was you. We're going to do some old standards for you, but first we're going to start out with a new tune, Upswinging. Yeah, I guess maybe you don't have it. Let's go. What are you doing? I'm guessing most of you folks have heard of it. I'll cue you in. Caravan. 3, 4.
위플래시와 카라반 연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표정을 보니까 엥? 업스윙이란 곡을 연주를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저거는 한 번 찍히면 평생 간다는 아주 중요한 무대잖아요. 그 무대에 앤드류를 불러놓고 플래처가 또 함정에 빠뜨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영화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버지가 안아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그 아버지가 일깨워 주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해서 앤드류가 다시 무대에 가고 단순히 그 지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작한 다음에 너 들어와. 내가 신호 줄 테니까. 네, 아버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아, 그러네. 아, 근데 그 네이먼에게 이제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영화 초반에 그 초코볼만 해도 그냥 아버지는 이렇게 네이먼에게 좀 무심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가족끼리 대화했을 때도 네이먼이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되게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No, what happened? Drive got named this year's MVP. That's fantastic, Travis. And Andy, with your drumming. Actually, I'm part of Schaefer's Top Jazz Orchestra, and I'm a core member. So I'll start playing in competitions. And from Lincoln Center? 아니 그래서 저도 저 아버지의 저 반응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그 가족 모임 씬에서 보면은 그 앤드류가 하는 말이 저는 플래처 얼굴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찰리 파커 얘기를 하면서 Got any friends, Andy? No. Oh, why's that? Charlie Parker didn't know anybody until Joe Jonas threw a cymbal at his head. So that's your idea of success, huh? I think being the greatest musician of the 20th century is anybody's idea of success. Dying broke and drunk and full of heroin at the age of 34 is not exactly my idea of success. I'd rather die drunk, broke at 34 and have people at a dinner table talk about me than live to be rich and sober at 90 and nobody remember who I was. 사실 부모님이 듣기에는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초반부터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다른 선택지도 많다. 정말 앤드류가 너무나 그 밴드라든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한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네이먼을 옆에서 계속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줬던 건 또 아버지였지 않았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연주가 멈추고 플래처와 네이먼이 서로 큐사인을 주고받잖아요. 암전이 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막 이제 리뷰를 찾아봤는데 이 결말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너무 좀 혼란스러운데 근데 참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가 계속 뭐 심리적 지배나 정서적 학대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저 무대에서의 어쨌든 뭐 성공으로 앤드류한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모습을 앤드류가 보였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휘자 놔두고 자기가 신호. 그러면 정말 플래처처럼 되느냐? 아니면 플래처한테 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배려하는 사람이 되느냐? 전혀 다른 결말이네요. 끝과 끝이네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도 그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쵸. 여운이 깊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는 코너인데요. 위플래시를 바라본 지선의 시선 궁금합니다. 그 최근에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일상 용어처럼 맞아요.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과거에는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에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서적 학대나 언어 폭력은 경시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 언어로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폐해가 사실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정말 사람 영혼을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심리적 지배나 정서적 학대,
언어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싶네요. 맞아요. 아, 오늘 음악 영화 보는 줄 알고 맘 편히 왔다가 바짝 긴장하고 정말 쫄깃쫄깃한 스릴러 영화 한 편을 아주 잘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상영작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영작.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You get a bowl of Raisin Bran. 아, 답답해. 시리얼을 시킨 행동 자체가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요? 아, 새벽 3시까지 생각이 났구나. 나 닭살 돋았어. I'm not flirting with you. 처음 등장했을 때 회색에 이렇게 쑥 들어갔거든요. 브라보! 이프도? 나이스 매치.